1920년부터 이제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1920년이냐? 21년이면 안 되냐? 안 돼. 20년이어야 돼. 왜? 3.1운동 이듬해니까. 이거는 3.1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3.1운동을 보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고 있던 독립군들이 이제 각성을 한 거야. 아,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저렇게 국내에서 진짜 아무것도 이게 훈련도 안 받고 아무 저기도 안 했던 그 일반 국민들도 저렇게 만세 운동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각성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이때 만주 지역 공부할 때 여기가 이제 봉오동, 여기 봉오동, 제가 이제 그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어감이 그런데 뽕오동, 뽕우리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이제 뽕오동이에요. 뽕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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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오동. 뭐야 이 분위기는? 뽕오동, 뽕우리.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백두산 바로 위쪽이 이제 청산리예요. 백두산에서 좀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밀산부. 이 세 곳이 이제 중요 지역입니다. 중요 지역.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사를 배울 때 중요 지역이에요. 자, 일단 봉오동 전투부터 일어나는데 우리 봉오동 전투를 공부하기 전에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봉오동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일본인 군인들이 와가지고 한인 부락을 습격해서 한인 촌락을 막 죽이고 있는데 이거를 유준열 부대가 와서 이 일본군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이게 삼둔자 전투예요. 삼둔자 전투.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 전에 삼둔자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삼둔자 전투 이후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봉오동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이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그 유준열이 다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쓰러져서 쫙 이렇게 산세를 보죠. 기억나요 그 장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산세를 싹 보는데 유준열이 얘기를 하죠. 사격. 팔 소름.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이거 다리 잘라졌네? 뭐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이 봉오동 전투는 이제 6월에 일어나는데요. 6월에. 말 그대로 여기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최초 일본 정규군과 독립군이 정말로 정면으로 맞부딪힌 그런 전투고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연합부대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 봉오동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에 탁탁 자막이 하나씩 뜨잖아요. 그게 다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독립군 부대들이에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만약에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좀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가슴이 더 뜨거워질 수 있죠. 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연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유해진 씨 같이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저분은 배우를 안 했으면 뭘 하면서 살았을까? 진짜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도대체 저분은 배우 아니면 뭐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이 홍범도라는 사람 자체가 포수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그 호랑이 잡는 포수예요. 호랑이 포수. 이 호랑이 잡는 포수 출신인데 이게 저격 집단이죠. 실제로 봉오동 전투에서도 일본군들이 살아남은 일본군들이 그 쓴 기록을 보면 일본군들이 어디를 맞고 쓰러지느냐 대부분 막 이런 데를 맞고 쓰러져요. 이런 데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데 맞고 쓰러지는 거야. 좀 가는 거야. 대한독립군은 무시무시한 집단이에요. 왜냐면 이게 포수들이니까. 실제로 미국의 그 델타 포스나 이런 데도 그 스나이퍼들 있죠. 그 스나이퍼들의 원래 출신들이 대부분 어디에? 대부분 다 포수예요. 헌터들이죠. 아버지가 뭐 사냥꾼이었던 그런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총을 땡겨봤던 애들. 그런 애들이 토끼를 잡고 이런 애들이 뭐 등치가 큰 인간은 더 잘 잡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죠? 우리 독립군 중에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이 안무죠, 안무. 안무. JYP 뭐 이런 분들과도 다 관련돼 있는. 아까 전에 분위기를 어떻게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안무의 국민해군,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이 군대 말고도 여러 부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대들은 한 요 세 부대 정도 된다.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었고, 안무의 국민해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일본군을 결국 기습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군을 쫙 유인해서 기습 사격을 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독립군의 굉장한 승리였어요. 이건 정말 아마 일본군은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이건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때 당시 일본 정규군은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정규군이냐? 일본 군대가. 일본 군대는 이때 당시에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전해서 이기고. 진짜 결국 이 군대가 나중에 진주만을 공습해요. 미국과도 싸우려고 했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보면 돼요. 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만주에서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훈련을 받았던 독립군들한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받는 충격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건 진짜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으라고. 이거는 거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LA 다저스랑 신일 고등학교 야구부랑 붙었는데 LA 다저스가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LA 다저스 뭐 컷쇼 이런 애들도 그냥 넋이 나간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뭐 신일고등학교 선발 투수 누구였냐? 뭐 이삐리리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후에 이제 일본은 가만히 두지 않죠. 이 독립군들을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돼. 보복이라기보다는 독립군을 소탕을 해야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 봉오동에서 일격을 당하고, 일본군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독립군 부대가 있다는 걸 알고는 다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군을 여기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 정규군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넣기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여기가 다 중국 땅인데 외국 군대가 무장을 한 채 자기네 나라 영내로 들어온다는 걸 허락해 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면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독립군을 잡아야 되는데 군대를 넣어야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독립군을 잡을 수 있는 일본 군대를 투입할 어떤 그 명분을 만들죠. 그 명분을 만든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이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봉오동 바로 밑에 있는데, 이 훈춘이라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그 봉오동이라는 영화 얘기를 좀 합시다. 안 본 사람 꼭 보세요.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보면 원래 유해진이가 원래 독립군이 아니고 무슨 짓을 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마적질을 해요. 원래 도둑놈이라고. 거기 봉오동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이 만주 일대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훔치고. 근데 이 훈춘 지역의 마적들을 일본이 매수를 해서 자기네 일본 관공서를 습격해 달라고 한 거예요. 마적들 입장에서 너무 땡큐죠. 왜냐면 걔네들은 업이 습격인데, 아니 돈을 주고 습격해 달라니. 그렇잖아. 아니 원래 직업이 강도야. 근데 한 5천만 원 주면서 나 좀 강도짓 좀 해줘.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마적대들이, 이 지역에 있던 마적대들이 일본 관공서를 습격하고, 실제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 마적들이 눈에 보이는 관공서들을 몇 개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걸 일본이 잘 피해 상황을 잘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다 공문을 보내요. 이게 마치 누구의 소유인 것처럼, 한국 독립군들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서, 국경지대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서 도저히 일본이 살 수가 없다. 너희가 처리할 거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 이해되시죠? 쉽게. 이게 훈춘 사건이야. 10월 초에 일어난. 결국 만주 지역의 독립군 소탕을 위해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죠. 마적대를 매수해서. 여기서 일본이 만주 마적대를 매수해 일본 관공서 습격을 요청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정당성, 명분 이런 걸 이제 확보하게 되죠. 왜냐면 이래도 안 되면 중국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없앨 이유는 없죠. 결국 독립군의 소행으로 이걸 조작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훈춘 사건의 내용이에요. 일본이 만주로 드디어 출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군대 편제로 얘기하면 한 2개 사단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개 사단 병력이라고 하면, 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이게 사단 병력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까불아칩니다. 그 시커먼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옷을 입고 한 몇만 명은 아니죠. 몇천 명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여기가 삼둔자고, 여기가 이제 봉오동이에요. 삼둔자 전투를 아까 전에 썼던 거예요. 봉오동,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는 삼둔자 전투를 그냥 봉오동 전투와 묶어서 봐요. 왜냐면 삼둔자 전투 때문에 봉오동 전투가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근데 좀 우리는 한국사에서 구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좀 구분을 해서 삼둔자 나오면 삼둔자가 뭐야 이러지 말고 봉오동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산리의 위치 좀 다시 한번 보죠. 청산리는 여기에 있어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데 여기에 청산리 전투입니다. 뭐 백두산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이 지세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렇죠?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지 대충 짐작이 가죠. 자,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또 한 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는 왜 일어나냐면, 자, 일본이 이제 만주로 들어왔죠. 이 일본 군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제 중국도 알고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알아요.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알려도 줘요. 야, 너희 잡으러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알려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이제 독립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독립군들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훈련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일본군과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싸우는 게 쉬울까? 일본 애들이 만주로 왔을 때 싸우는 게 쉬울까? 그렇지. 그때 이제 이 봉오동에서 유준열이 한 말이 생각이 나야 돼. 너희 나와바리 좋아하지? 여긴 내 나와바리야. 그러니까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싸움을. 어차피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서 국내에서 싸우는 것보다, 왜냐면 국내에서 싸우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드넓은 만주에서 이 산속에서 싸운다는 거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맞짱을 뜨기로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모이고 했는데, 이 이동의 상황 자체가 북로군정서군이 원래 여기 이제 십리평에 있었는데, 여기서 복로군정서군이 먼저 이동을 해요. 청산리로. 먼저. 좀 속도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린 부대가 바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산리에서 이제 한판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백운평, 이게 다 청산리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완루구 전투, 고동화 전투,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전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투 중에서 중서위가 왜 어랑촌만 블랭크로 해놨느냐, 이거는 내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여기 두 개까지는 북로군정서군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랑촌, 완루구, 고동화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한 거예요. 근데 어랑촌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어랑촌인데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북로군정서군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랑촌 안에 북로군정서가 들어 있었어.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다가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요. 어랑촌에서. 이렇게 싹 어랑촌에서 이렇게 포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자진이 이끌고 있던 이 북로군정서에서 김자진이 도저히 이렇게 포위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이때 당시에 북로군정서군 인원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추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단한 거야. 4, 500 정도 추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둘러싼 인원이 거의 한 4,000.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병력이 완전 무장해서 중화기로 무장해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싸움을 해봤자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자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죽자 여기서 죽자.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낸 거예요. 어랑촌에서 죽자. 단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 그냥 죽지 말고 일본 놈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 새벽에 이제 계속 전투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새벽에 이제 일본이 계속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자진이 유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이 대원들한테 다 유서를 쓰라고 그러고 이제 좀 발 빠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한 명을 시켜가지고 유서를 들고 여기를 중간에 빠져나가게 해요. 왜냐면 가족들한테 유서는 전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기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의 그 남편이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있겠지. 부인한테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해서 뺐어. 빼가지고 이제 잘 나갔대요 실제로. 이게 나중에 잘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잘 빠져나가는 바람에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새벽에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오면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산발적으로 총소리 나는데 갑자기 막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근데 북로군정서군 입장에서는 이때 총알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이 독립군들이 총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 독립군들이 진짜 이 총 하나 그러니까 이 총알 하나에 밥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민중들이 다 모아준 군자금으로 모아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총을 그냥 일본처럼 난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땅에다 딱 꽂아놓고 한 발씩 조준 사격해요. 독립군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냥 막 쏘지 않는다고. 근데 총알도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우리에서 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이 어랑촌에서 포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제 열로 이렇게 잡은 거야. 대한독립군. 외곽으로. 근데 대한독립군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완전 포위는 안 되고 중요한 이제 이 목을 점령해서 스파 지점을 점령해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들은 뒤에서 총이 날라오니까 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이거 토끼몰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날라오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결론만 얘기할게. 이것도 한편의 영화인데 여기 있던 북로군정서가 다 살아요. 일본군이 퇴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김자진과 홍범도가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바위 위에 김자진이 이렇게 딱 있었대요. 근데 홍범도가 이제 걸어서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홍범도가 펄쩍 뛰어가지고 김자진을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둘 다.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와락 끌어안고 몇 분 동안인가를 가만히 끌어안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도대체 씨발 영화 감독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좋은 시나리오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라도 보고 어떻게 좀 써. 내가 소스를 이렇게 주는데도 응? 다 끌어안고 아무 말씀도 없이 서로의 그 심장 소리만 들었겠죠.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두 거인의 만남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여기서 김자진이 고마워 이러면 공부도 괜찮아 이러면 웃겨지잖아요. 자,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죠. 그 다음에 이제 출병 일본군과 싸운 거예요. 만주로 출병한 일본군과 이제 싸운 건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어랑촌서부터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이 이제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모든 부대들, 안무의 국민해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만든 대한의민당까지 다 청산리에서 만나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만든 대한의민당까지, 이 대한의민단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대한을 가로를 치고 의민단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단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청산리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은 다 만났다. 이렇게 붙어요. 이게 흩어져 있는 산재에 있는 독립군들이 청산리에서 다 만났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군은 봉오동 전투보다 몇 배의 어떤 이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이때. 실제로 잡으러 들어와서 지네가 잡힌 거야.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지. 어떻게 신일고등학교 야구부에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껌 씹고 있다가 이렇게 몇 대 홈런 맞고 졌다고 하자. 근데 이거는 작심 마음 먹고 달라붙었는데 진 거야. 그러니까 이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록들이 재밌는데, 이동을 하거든요. 백운평, 천수평, 어란초로 이동하는데 이거를 따라잡질 못하는 거야.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산만 타고 있던 애들이라서. 그것도 봉오동 보면 유준열이 보여줘. 독립군들이 산을 어떻게 타는지. 솔직히 얘기해. 안 볼 거지 이래도. 지금 몇 명 눈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볼 거 같냐 이 새끼야? 자, 결국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고요. 간도 참변이 이제 이후에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좀 씁쓸한 건데, 결국 일본의 입장에선 이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이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역사는 그 학문이에요. 인간이 했던 행위를 설명하는 학문이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패전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노는 더욱더 커지지. 왜냐면 설득이 안 돼. 본인이 본인에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왜 졌는지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설명이 안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성을 인간이 잃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간도 참변 같은 게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 한인 촌락들을 다 불태우거나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초토화가 되죠. 여기 있던 한인 촌락들. 이걸 간도 참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얻어맞은 일본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한인 민간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경신년에 일어나서 이걸 경신참변이라고도 하고요. 일본의 보복이라고 보면 되고, 독립군을 소탕할 목적이었는데 독립군들이 왜 이걸 이제 이 한인 민간인들 왜 다 죽였냐면, 독립군들이 실제로 이 청산리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군복을 벗고 일반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촌락에 숨어서 농사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들이 막 돌아버리는 거야. 이 새끼들 없어진 거야. 근데 이렇게 촌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상한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느낌에. 내가 되게 웃긴 얘기 해줘요.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있는데, 노래한 얘기 지나가면 강사들끼리 서로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분필 냄새라고 하는데, 분필 냄새가 확 나요, 몸에서.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냄새가 난다고, 분필 냄새가.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이상한 거, 솜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이 새끼 군인 같은데. 근데 또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숨겼는데 용케도 찾으셨네요? 이럴 거야? 그게 다 아니라고 잡아 뗄 테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더 화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없으니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결국 북한도 한민 촌락을 습격하고 방어하고 뭐 강간도 하고 학살하고 뭐 한인 불학이 실제로 많이 없어집니다. 이 기록 일본이 정확히 기록을 안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딸을 아빠 보는 앞에서 강간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강간하는 걸. 하여튼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남편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본인이 해요. 결국 이제 이걸 본 독립군들은 이건 도저히 가만히 이렇게 지금 숨어 있을 문제가 아닌 거야. 왜냐면 한인 민간인들이 너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독립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고 이제 이동을 시작하죠. 왜냐면 이제 일본인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를. 자, 여기 있다. 이 독립군 이동이에요. 북만주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입니다. 밀산부가. 이쪽으로 이제 쭉 이동을 해요. 통합 부대를 결성하는데 이제 실제로 모인 부대 그 인원수가 4,7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만주에서 5,000명 가까운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모아놓으니까 서로 놀랬대요. 너무 인원이 많아. 그 봉오동에서도 계속 유준열이 확인하죠. 그 독립군들끼리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쯤 보입니까? 몇 명쯤 되어 보입니까? 뭐 100여 명 남짓입니다. 뭐 200명입니다. 계속 얘기하지, 확인하지. 그게 그거야. 근데 딱 모이니까 인원이 어마어마한 거야. 밀산부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요. 자, 이제 흐름 잘 잡아야 돼, 여기서부터. 왜냐면 이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사는 대부분 순서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이해되지?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봉오동, 훈춘, 청산리,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여기서 밀산부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밀산부도 좀 보면 여기가 지금 만주 지역이죠. 여기까지 일본군이 추격을 해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본도 약이 단단히 올라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약 오르지 안 오르겠어? 응? 이때 총재는 서일이 맞는데, 선생님 서일은 왜 갑자기, 서일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분이 중광단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대단한 분이냐면 이분이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군을 총지휘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청천 같은 분도 그래요. 나중에 나온 이 지청천도 일본 육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건 군사에 대한 이 경험뿐만 아니라 지식과 이론이 있는 거야.